이런 것들을 다 넣어요. 넣고 나서 자동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해하는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랄프 스킬을 호출해서 구현하도록 시키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오마이 클로드 코드로 2시간 만에 앱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 2가지가 있어요. 2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1번, 문제 정의가 끝난 사람, 뭘 만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앞서 유튜브 강의를 시리즈로 하면서 어떻게 문제 정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혹시 아직 문제 정의 안 되신 분들은 그 강의 보고 오시면 문제 정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인데요. 2시간 만에 완성하려면 보일러플레이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포를요, GitHub 레포를 퍼블릭으로 공개해 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클론 하셔서 진행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이 영상만 따라 하시면 2시간 만에 앱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말에 도전해 보셔요. 하나 앱 완성해 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요, 핵심 기능 단계입니다. 핵심 기능은요, 사실 해결책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전제 조건 1번으로 말씀드렸던 것 있죠? 문제 정의가 끝난 분이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문제 정의가 구체적일수록, 구체적일수록 이 핵심 기능이 명확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2시간이라고 했지만 이 앞단의 문제 정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가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구체화입니다. 문제 정의도 구체한 것처럼 핵심 기능, 우리가 정리한 이 핵심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구체화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 사례 앱을 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현인데요. 이때 오마이 코드가 등장합니다. 오마이 클로드 코드죠. 사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설치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시고 실무에서도 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팁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현에 대한, 즉 오마이 클로드 코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타임라인에 달아두었어요. 그거 클릭하셔서 바로 이동하셔서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 나 주말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앱 하나 런칭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1번부터 쭉 흐름을 따라서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핵심 기능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실제 개발한 앱을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 만들어뒀던 앱인데 오마이 클로드 코드 써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근데 2시간 만에 되더라고요. 챙겨콘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기프티콘을 챙겨주는 앱이에요. 알림으로요. 만료일 전에.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기 누르면은 사진 중에 기프티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만료일과 이름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수정할 수도 있어요, 만료일을. 이렇게 추출이 된 만료일 가지고 알림이 있고요. 이런 알림을 등록할 수도 있고, 등록해보면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바로 쓸 수도 있고요. 사용 완료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앱이에요. 간단하죠? 이 앱을 개발하기 앞서서 먼저 제가 했던 것은 문제 정의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기프티콘이 만료되는 것이 문제였어요. 카카오톡 기프티콘은 괜찮아요. 근데 이미지로 받은 것들, 뭐 커피라든지 이벤트 통해서 받은 치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료가 돼버려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핵심 기능은 굉장히 쉬웠어요. 기프티콘 만료일 전에 알려주자. 이게 핵심 기능이었어요. 너무 심플하죠? 이렇게 한 줄로 명확하게 핵심 기능이 나오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정의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요, 이제 구체화 과정인데요. 앱 만드는데 2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1시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 한 줄짜리 핵심 기능에 대해서요, 쪼개기 시작했어요. 기프티콘 만료일 전에 알림을 준다. 잘 생각해 보면요, 알림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앱으로 줄 수 있겠죠. 앱을 그러면 뭘로 만들까? 다양한 기술이 있죠.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 적어도 코드는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리고 기획적으로도 쪼갤 부분이 있죠. 기프티콘의 만료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기프티콘이 이미지잖아요. 받으신 것들. 그 이미지를 선택해야겠구나. 그러면 기프티콘의 만료일을 추출할 수 있겠네. 추출한 다음에 설정해둔 알림일이 등록된다. 그리고 옵셔널로 알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관리라 함은 CRUD요. 저장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알림에 대한 관리 기능이 필요하겠다 정도로 흐름을 쪼갰어요. 지금 보시면 핵심 기능 한 줄에서 시작해서 쪼갰어요. 단계를. 이게 바로 구체화예요. 쪼갰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냐면 데이터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에서는 이미지라는 데이터가 있죠. 이미지는 기프티콘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데이터가 있죠. 그렇죠. 만료일이죠. 여기서도 데이터가 있죠. 알림일이죠. 여기 안에 시각도 있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기프티콘의 이름도 있겠죠. 그리고 알림일 관리한다는 거, 또 설정해둔 알림일, 이 설정해둔다는 거는 예를 들면 30일 전, 7일 전, 뭐 이런 설정 값들이요. 알림일 설정 값도 있겠죠. 이런 값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구체화 과정에 대해서 1시간 걸렸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1시간이 걸렸냐면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깊이 한 거죠. 핵심 기능 한 줄에서 출발해서 이걸 쪼갠 거예요. 플로우를 쪼갰어요. 그리고 나서 플로우 쪼갠 거에서 흘러다니는 데이터를 찾아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네. 그럼 데이터가 생겼어요. 그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선택해야겠네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로컬에서 관리할 거기 때문에 SQLite를 선택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황과 배경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구현체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수파베이스도 있고 아니면 직접 AWS 상에서 구현하실 수도 있고요. RDS 같은 거 써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술적 선택은 개발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없어도 검색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는 쳐낼 기능도 생각해야 돼요. 스코프 아웃. 구현 안 할 기능들. 예를 들면 회원가입 로그인. 구현이 필요한가? 저는 이 만료일을 알려주는 과정에서는 필요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구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용 완료 표시. 이거는 넣자. 사람들이 요청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구현하지 않을 기능과 구현할 기능들을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죠. 여기까지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깊이 생각하시면 1시간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화 하시는 거죠. 이 안에서도 사실 또 구체화할 부분들이 있어요. 만료일 추출할 때 또 어떻게 하느냐. 기술이 AI, OCR 같은 거 활용하자. 요거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렸네요. 요렇게 구체화 하다 보면 1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현을 할 거예요. 구현을 할 건데 오마이 클로드 코드라는 거를 설치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클로드 코드 안에서 설치되어지는 스킬들과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 미리 정의해둔 이 서브 에이전트들의 목록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세트예요. 미리 정리해둔 것. 그것이 오마이 클로드 코드예요. 구글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오마이 클로드 코드라는 사이트고요. Get Started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 있어요. 이 CLI 활용하셔서 클로드 코드에는 플러그인이라는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톨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un Setup이라고 하죠. OMC Setup이라는 스킬을 호출하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설치를 해요. 클로드 실행하실 때 Dangerously Skip Permission 옵션 주는 거 아시죠? 이거 주고 실행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옵션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밑에 바뀌는 거 보이시죠? 플랜 모드,
그리고 bypass permission on 이라는 빨간색이 생겨요. 이 옵션을 줘야만 생기는 거예요. 모든 위험한 동작도 다 허용한다.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런 거 다 허용한다 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미 OMC, 오마이 클로드 코드를 설치해서 이런 추가적인 UI가 보이는 건데요. 만약 설치 안 하셨으면 아직은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 그대로 실행만 하시면 되고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로컬에다 설치할 거다 하면은 스킬셋과 서브 에이전트 세트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이걸 활용해서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랄 플랜과 랄프.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자동 계획. 이거는 반복 구현. 사실 이것도 반복이 들어가 있긴 해요. 이 랄 플래닝과 랄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마이 클로드 코드 안에 있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계획을 자동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의 개입 없이. 먼저 플래너라는 서브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 플래너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아키텍트에게 그 과정에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조언을 해서 플래너가 계속 계획을 세워요. 그럼 그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크리틱이 비평을 합니다. 비평이라는 것은 리뷰죠. 이 리뷰를 하는 과정을요, 돌고 돌면서 계획 세우고 조언 구해서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크리틱이라는 서브 에이전트에게 리뷰를 받고 다시 계획 세우고 조언 구하고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크리틱한테 또 리뷰를 받고 하는 과정을 5번을 반복해요. 반복해서 계획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랄플랜 구조예요. 서브 에이전트들이 서로 활약할 수 있도록 그 사이를 스킬로 이걸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서브 에이전트들이 서로 엮여서 어떻게 동작하라 라는 거를 스킬로 조율하는 거죠.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네. 마치 지휘자처럼 이 서브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움직여 하고 지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게 랄플랜이에요. 오마이 클로드 코드의 동작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킬이 짜여져 있어요. 랄프는요, 또 비슷한데요. 실제로 구현이라는 걸 해나가요. 구현이라는 걸 할 때 완성이 됐는지 이것을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을 받고 반드시 완성될 때까지는 모든 태스크를 계속 구현해 나가요. 그리고 완성이 됐을 때에만 완성이라고 표시를 해요. 이것도 지금 루프죠. 그래서 반복 구현인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태스크가 완성될 때까지. 네. 그것이 바로 랄프라는 스킬이에요. 이 두 가지 스킬이 오마이 클로드를 설치하면 생겨요. 이거 말고도 훨씬 더 스킬이 많아요. 여기에 이제 이런 수없이 많은 스킬들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랄플랜 있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랄프도 있죠. 그래서 태스크 완료까지 자기 참조 루프를 계속 돈다. 플래너, 아키텍트, 크리틱, 합의까지 계속 반복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스킬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하나씩 추가하시라고요. 그렇게 랄플랜 먼저 하고 그 다음 랄프 실행하면 되는데요. 랄플랜을 할 때 저는요, 바로 하지 않고요, 앞에 구체화했던 이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핵심 기능 한 줄이요. 요거 넣고, 그리고 중간에 기술 스택들 제가 정한 것들을 넣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이 핵심 기능이 어떠한 플로우로 흘러가는지 쪼갠 거, 상세 플로우 넣고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흘러다니는 데이터들, 무엇이 있는지 정의해서 넣고요. 이런 것들을 다 넣어요. 넣고 나서 자동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해하는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랄프 스킬을 호출해서 구현하도록 시키는 거죠. 네. 아까 제가 1시간 썼죠. 그리고 나서 넣는 것까지 진행한 다음에 구현하는 동안은 저 안 하잖아요. 나가서 점심 먹고 왔어요. 점심 먹고 돌아와서 이때는 제가 0시간이죠. 어차피 클로드 코드가 구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검증했어요. 구현한 거 제대로 구현 정상 동작하게 했는지. 이거 1시간 걸렸어요. 아직 에러도 있고 해서 에러도 고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1시간 추가해서 2시간 걸린 거예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울트라 QA 이런 스킬이 또 있어요. 네. 오마이 클로드 코드에 이런 거 활용해서 또 자동화할 수 있을 거예요.
점점 더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강의,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강의 찍으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구현 비용이 정말 영원에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무엇이냐? 무엇을 구현할지 생각하는 능력, 즉 문제 정의 능력만 남을 거예요. 어쩌면 그 다음 설계하는 이 구체화 능력,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도 점점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점점 더 많이 잘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설계 영역에서도. 그래서 점점 더 이 문제 정의가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문제 정의 강의를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요. 무엇을 만들지만 알면 이제 구현 비용은 빵원에 영원에 수렴한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요, 가능하면 제가 매주 새로운 앱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익숙해지시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포함이고요. 네. 그럼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